자, 이제 우리 응용 측량 중에서 면체적 측량과 관련된 예제들을 다뤄볼 거예요. 여기는 예제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면적도 구하고 또 체적도 구하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많은 응용이 있기 때문에 예제가 좀 많아요. 자, 우리 종래 측량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지도를 제작하는 거였어요. 왜 지도를 만들어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들이 다 만드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간접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지형도에 표시된 등고선을 보고서 아, 여기는 산지구나. 아, 여기는 계곡이네. 여기는 평지가 펼쳐져 있네. 이러한 단순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공사에 대한 계획을 할 때 특정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선을 쭉 긋고 여기에 도로를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구간은 경사가 급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좀 부드럽게 경사를 줄이기 위해서 흙을 갖다가 묻어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산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것보단 터널을 놓는 게 낫겠구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도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지형도를 우리가 면체적을 결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측량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지도를 사용하는 일보다는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즉 수치 표고 모형을 만들어서 3차원 지형 모델링을 한 다음에 컴퓨터상에서 훨씬 간편하고 또 훨씬 정확하게 길이, 면적, 체적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작업들은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 이런 경우에 적시적소에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좌에서 다루는 것 같이 면체적 결정 측량을 다루는 거죠. 이러한 면적과 체적의 결정 또는 계산은 어떤 정확한 측량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토기본도를 이용해서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모지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러한 시공을 진행할 때 현황 측량을 해서 면적과 체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렇게 면적과 체적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계획이라든지 또 시공을 할 때 적정한 계획면을 결정한다든지 그리고 토공량을 산정한다든지 토공량은 토량 산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절토량과 성토량 즉 까내야 되는 토량 그다음에 갖다 묻어야 되는 흙의 양 이거를 절성토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토공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토공량을 계산할 때 체적 결정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수문량 조사를 위해서 유형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저수지의 담수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요 면적과 체적을 중요한 요소로 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러한 기본 자료를 만드는 그런 지도 제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 제작된 지도나 또는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해온 이런 현황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인 면적과 체적 그리고 더 큰 범주에서 얘기하면 토공량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한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강좌에서는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부터 체적을 계산하는 문제까지 다룰 텐데 이러한 면적에 대한 계산이나 체적에 대한 계산 이건 우리가 초딩 때부터 배운 그런 기본 수학, 기하학의 개념들이 들어가요. 이러한 것들이 모든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공을 하는 또는 건설 현장에서 있는 기술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적과 체적의 결정은 가옥이나 임야 면적 이것과 같은 재산권이 개입된 실생활 문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확하게 면적과 체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측 방법에 따라서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죠. 이 직접법은 현장에서 여러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거리나 각을 재서 이 관측값들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간접법은 지도상에서 구적기, 요즘 잘 쓰진 않아요. 이 플래니미터는. 어쨌든 간에 구적기나 여러 도회적인 방법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접법은 통상 직접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그 외에 이제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수치계산법과 도해법이 있습니다. 이 수치계산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다각형은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잘라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슨의 1법칙이나 2법칙 같은 직업법이 있죠. 그 다음에 좌표로 표시됐을 때 좌표법, 이런 방법에 의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는 걸 우리가 수치계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도해법,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풀어가지고 그 해를 구해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지도나 도면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방안법이라든지 아까 위에서 설명한 구적기, 플래니미터를 이용한 방법, 또는 광학적 스캔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현재 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장 정확한 값을 낼 수 있다고 알려진 DEM에 의한 방법,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수치 표고 모형, 이 DEM을 활용하는 방법과 같이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것은 이제 수치법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그런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다뤄볼까요? 문제 1번부터 갑니다. 수치법에 의한 면적 계산 예제입니다. 축척이 1대 600인 도면상에서 지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네요. 다음 그림과 같은 값을 얻었을 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 되게 쉽죠? 예, 밑변과 높이를 알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나요?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함정이 있습니다. 뭐? 도면상에서 구한 거예요. 실제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먼저 따져볼까요? 자,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표현한 거고 2분의 1 곱하기 4.3cm 그리고 2.6cm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건 뭐 누구나 쉽게 계산하는 계산입니다. 5.59cm 제곱이라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지도상의 면적입니다. 그럼 실제 면적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다뤘죠. 축척은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라 그랬고 여기서 응용한 게 축척의 제곱은 실제 면적분의 도상의 면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축척의 제곱 얼마예요? 600분의 1의 제곱. 이게 실제 면적 모르죠? 구할 거예요. 도상 면적이 얼마라는데 5.59cm 제곱이래요. 그럼 요거는 여기서 실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600분의 1의 제곱하고 실제 면적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실제 면적은 5.59cm 제곱 곱하기 600의 제곱하면 201.24m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게 아닙니다. 저는 아예 축척을 다 고려해서 실제 거리를 따진 다음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2.6cm는 실제 거리가 얼마예요? 1560cm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15.6m가 나오네요. 또 높이 4.3cm, 요거는 축척을 고려하면 얼마일까요? 4.3cm에 600을 곱해주면 2580입니다. 다시 말하면 25.8m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세요. 즉 15.6 곱하기 25.8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하면 201.24m 제곱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이 원론대로 풀어놓은 게 축척의 제곱을 따진 거고 그래서 실제 면적과 도상 면적의 비를 따졌지만 더 실수하기가 적은 방법은 아예 이 길이들을 2.6cm를 실제 길이로 환산해주고 이 4.3cm의 높이를 실제 높이로 환산해줘서 각각 15.6m와 25.8m를 얻은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반으로 나눠줘 가지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개념을 잡기가 쉽고 실수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강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순한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다른 수치계산법에 대한 면적 결정의 예제를 하나 다뤄보죠. 역시 1번 문제와 같이 3, 4법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2번. 양변이 80m와 100m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낀 각이 60도 이러한 삼각형이 있다. 이때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을 알면 이 사이각을 사인으로 처리해서 면적을 구하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뭐죠? 자, A는 면적은 2분의 1에 A, B 각각의 변의 길이를 곱해주고요.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죠. 이건 그냥 3, 4법 공식에 바로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 주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한 변이 80이죠. 80m 곱하기 또 한 변이 100m예요. 곱하기 사이에 낀 각이 몇 도? 60도. 그러면 요거 그냥 바로 계산하면 3464.10m 제곱이라는 면적이 구해집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문제 3번. 요것도 또 다른 수치 계산법에 의한 면적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이거는 우리가 일명 삼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명 우리가 헤론의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 풀어보죠. 문제 3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면적은 얼마인가 라는 걸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한 변이 32m, 그 다음에 B라는 변은 16m, 그 다음에 C라는 변은 20m입니다.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일명 헤론의 공식. 자, 이 헤론의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S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S는 뭐예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은 32m와 16m와 20m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나눠주면 34m가 구해지죠. 자, 이 S를 구했으면 이제 3변법에 의한 공식은 뭐죠? 면적 A는 스퀘어 루트에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네요. 그럼 요거는 34 곱하기 34에서 A를 뺀 거 32, 요거의 곱과 또 뭐를 곱해요? 역시 34에서 B를 빼준 거. 그래서 34-16 요것도 곱하기 또 S값 34에서 얼마를 빼준 거? 마지막 C 변값 20을 빼준 거. 자, 이렇게 하고 계산기를 따당 누르면 130.9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한 문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두 문제는 역시 수치계산법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두 문제가 직업법에 의한 수치계산법이에요. 그 중에서 심슨 제1법칙과 심슨 제2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직업법이라는 것은 임의의 단면에서 등간격으로 수직 성분인 직어를 내려서 이 직어의 길이와 단위 간격을 곱해서 하나의 단위 간격에서의 면적을 계산하고 나서 각각의 직어와 단위 간격으로 구한 면적들을 모두 더해서 전체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심슨 제1법칙은 사다리꼴과 비슷한 방법으로 단면을 끊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경계선이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직어를 등간격으로 끊어가지고 각각의 경계선을 포물선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심슨 제1법칙에 따르면 면적을 계산할 때 홀수계의 직어를 내려서 짝수계의 단면으로 분할하는 직어를 내려가지고 이 직어와 단위 면적들의 곱들 요거를 모두 더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심슨 제2법칙은 1법칙을 조금 변형시킨 공식이에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유도할 수 있고 요거는 심슨 제1법칙은 두 개의 단면, 즉 세 개의 직어로 만들어지는 단면을 단위 면적으로 계산하는 데 반해서 이 제2법칙은 사다리꼴 3개를 한 개의 조로 만들어 가지고 3차 보물선을 생각해서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슨 제1법칙은 홀수계의 단면에 대해서 직어를 짝수계로 잘랐지만 심슨 제2법칙은 각각의 단면적을 3의 배수가 되도록 직어를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부터 연달아 두 문제 심슨 법칙에 의한 면적 계산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6번입니다. 직어를 5m 등간격으로 택하고 각 직어가 y1은 3.8m, y2는 9.4m, y3는 11.6m, y4는 13.8m, y5는 7.4m가 됐답니다. 이러한 직어값을 이용해서 심슨 제1법칙의 공식으로 면적을 구하면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심슨 제1법칙과 심슨 제2법칙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죠. 이 심슨 제1법칙은 이 두 개의 면적, 즉 세 개의 직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조로 해서 사다리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명 3분의 1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왜? 요 직어를 빼면 요 수치가 3분의 1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 식을 잠깐 째려볼까요? 자, 요거 y0 첫 번째 직어의 길이에요. yn 마지막 직어의 길입니다. 그리고 4배 하기를 첫 번째 거 뺐으니까 y1은 두 번째 거죠. 1, 3, 5, 7 이렇게 홀수 값의 직어들을 모두 더해서 4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진 거 짝수죠. 그래서 2배 해주기를 요거 2, 4, 6 해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직어가 계산될 때는 요 값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을 계산에 먼저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2, 4, 6 하고 요 6 값이 또 들어가죠. 짝수로 들어갈 때 그때는 요 값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만 직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3분의 D에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더하기 4배 전부 다 직어의 홀수 값들 1, 3, 5, 7, 9 이렇게 집어넣어서 n-1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를 2배 짝수의 직어값들 2, 4, 6, 8에서 n-2까지 n은 안 들어간다 했죠. 마지막 값 요거를 2배 해가지고 모두 더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심슨 제1법칙에 의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는 달리 심슨 제2법칙은 요 4개의 직어 즉 3개의 단면적으로 이루어지는 포물선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명 이거는 8분의 3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식을 째려보면 가로 속에 들어간 것은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직어 값이에요. 더하기 2배에 369, 369 요거 들어가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n까지가 아니라 n을 한번 빠졌기 때문에 n-3까지 그렇죠? 더하기 이번엔 또 3배 여기서 빠진 거 1, 2, 3에서 3 빠졌으니까 1, 2 4, 5, 6에서 3 빠지니까 4, 5 그래서 1, 2, 4, 5, 7,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n-2 그 다음에 n-1까지 요거를 더한 거 그래서 곱하기 3한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눈에 보이기 쉽게 쓴 게 요 8분의 3 곱하기 D에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더하기 2배에 직어값을 더해주기를 3의 배수의 직어값을 다 더해줘서 2를 곱하고 나머지의 직어값들을 다 더해서 3을 곱해가지고 요런 공식에 넣고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 지금 y1부터 주어졌어요. 요것도 함정이 있는 거네요. 우리 공식은 y0부터였죠. 요거 y1부터였기 때문에 카운트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면적 구하는 공식 A는 3분의 D에 y0 더하기 yn 더하기 4배 그 다음에 1, 3, 5, 7, 9 홀수였죠. 더하기 2배 2, 4, 6, 8 짝수였어요. 근데 직어가 모두 몇 개 있어요? 1부터 5까지 5개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있어요. 심슨 제1법칙은 홀수 직어에 대한 짝수의 면적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게 y1이 들어가야 되는 거. 요거 아주 헷갈리기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이 yn이 들어가죠. 요게 y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에서는 4배 곱하기 홀수 직어값의 합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돼야 돼요. 왜? 이게 0이 아니고 1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요 값 9.4 그 다음에 13.8 요 두 개가 4배 해주는 값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남은 거 하나뿐이 없네요. 어떤 거? 자, 요 y3가 11.6이라는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직어의 짝수 값.
여기에 들어가는 값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홀수지만 짝수 값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 카운트 잘해야 돼요. 우리 공식에서 외울 때 0부터 시작했고 이 문제는 1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식에 대입해 보죠. 자, 3분의 지거 간격이 얼마였어요? 여기 5m로 주어졌죠. 그래서 3분의 5m 곱하기 첫 번째 값 얼마? 3.8. 그다음에 마지막 값 얼마? 7.4 더하기 4배에 그다음에 홀수라고 주어진 거 우리가 여기 y2와 y4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4 더하기 13.8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배의 짝수였죠. 짝수가 들어갔던 게 여기 y3가 들어가는 겁니다. 11.6. 자,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계산기를 따당 두드리면 212. 빵빵 미터 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 심슨 제1법칙과 심슨 제2법칙은 시험에 참 잘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참 잘 나와요. 두 개 공식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공식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심슨 제1법칙은 3분의 1법칙이라 그랬죠. 심슨 제2법칙은 8분의 3법칙이라 그랬어요. 요거 비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업값 마지막 직업값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제1법칙은 4배의 13579 짝수에서 n-1까지 더하기 2배의 짝수에서 n-2까지고 심슨 제2법칙은 2배의 369에서 n-3까지고 더하기 3배의 12, 45, 즉 빈 거죠. 그래서 y의 n-2하고 y의 n-1까지 계산이 들어간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공식 외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7번 역시 수치계산법, 직업법에 의한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의 면적을 심슨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구하라 그랬어요. 야, 두 가지를 다 물어봤네요. 해보죠. 자, 먼저 심슨 제1법칙에 의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명 3분의 1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는 어떻게 써요? 면적 A는 3분의 D의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자, 여기 왜 y1이라고 주고 y7이라고 줬을까요? 자, 이 주어진 공식을 한번 잘 봅시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 공식을 공부할 때 분명히 첫 번째 값을 y0라고 놨어요. 그리고 나서 1, 2, 3, 4가 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다음 값이 홀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y1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두 번째 거 우리 공식을 설명할 때 홀수였던 게 여기선 짝수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얘가 여러분들 헷갈림의 방지를 위해서 아예 처음에 이 공식을 y1이라고 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y7이죠. 그리고 공식을 설명할 때 4배의 홀수 값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짝수 값들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죠? 우리 공식에서는 y0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y1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하기 4배 여기서 y1을 뺀 그 다음부터니까 요게 짝수 거라고 들어간 거죠. 요 직어 3개가 여기 들어가서 더한 다음에 4를 곱해주고 더하기 우리 원래 공식에서 2배의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홀수로 들어가야 돼요. 스타트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짝수가 들어갔을 때는 0부터 시작한 거고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짝수값 대신에 홀수값들이 들어간 건데 1은 홀수지만 이미 써먹었죠 앞에서. 그럼 3 요거하고 5 요 두 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y3 요 값과 y5 요 값 요 두 개가 들어가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요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풀면 요거는 D가 얼마예요? 1.0이니까 1 썼고요. 3분의 1. 그 다음에 첫 번째 값 2.0 마지막 y7 1.68 더하기 4배 요거 요거니까 요거 2.2 요거 1.85 요거 1.60 더한 다음에 곱하기를 얼마? 4를 해주고 더하기 2배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뿐이 없죠. 그래서 요거 2.15 요거 1.65 요거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주고 그래서 계산기를 땅땅 두드리면 11.293m 제곱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번엔 심슨 제2법칙에 의해서 구해보죠. 일명 8분의 3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돼요? 8분의
3의 D, 그 다음에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그렇죠? y1, y7 더하기 2배의 369, 369였죠? 그러면 0, 1, 2, 3 요 놈이네요. 즉 y4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고 더하기 이제 요거 뺀 1, 2, 1, 2였죠? 근데 1, 2가 아니라 여기선 요놈, 요놈이에요. 왜? 이걸 0, 1, 2, 3으로 놨을 때 3, 6, 9였으니까 이걸 1, 4로 놓으면 2,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 그 다음에 또 요거 건너뛰고 요 값과 요 값, 요게 들어가서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주어진 요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8분의 3 공식이니까 8분의 3 곱하기 D가 1 그대로 들어갔고요. 첫 번째 값 2.0, 마지막 값 1.68 더하기 2배 0, 1, 2, 3 요거 1.85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그래서 요거를 2.2, 2.15, 1.65, 1.60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면 요거를 계산해서 계산기를 땅땅 두들기면 11.317m 제곱이 나옵니다. 자, 우리 똑같은 면적을 심슨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따라서 구해봤는데 값이 약간 달라요. 어떤 게 정확할까요? 맞아요. 복잡한 식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통상 심슨 제1법칙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심슨 제2법칙이 약간 더 정확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수치계산법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문제 예제를 다뤄보았습니다. 3사법, 3변법, 그리고 심슨의 제1, 제2법칙으로 표현되는 직업법. 자, 이번에는 도해법에 의한 면적 결정에 대한 예제를 2개 다루어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좌표법에 의한 면적 결정을 다뤄보도록 하죠. 우리 좌표법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3변법과 더불어서 병행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본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를 이용해서 임의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 좌표법은 상당히 심플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좌표에 대한 값들을 모두 분수 모양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분자와 왼쪽 하단의 분모를 쭉 곱한 것들을 모두 더한 그룹 하나, 그 다음에 왼쪽 분자와 오른쪽 분모를 쭉 곱한 것들의 그룹 하나, 이 2개의 그룹을 더한 값들의 차를 구하면 이게 배면적이 된다 그랬고요. 이 배면적을 반으로 나눠서 면적을 구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 대한 예제를 2개 연속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문제 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지형의 면적을 구하라. 그리고 단위는 미터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 한 점의 좌표가 2,4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은 8,6, 그 다음에 15,3, 그 다음에 14,20, 그리고 12,19, 그리고 다시 2,4로 돌아오는 그런 폐압 다각형에서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면적을 잘게 잘라서 각각의 변들을 다 구해가지고 3변법에 의해서 헤론의 공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복잡해지죠. 그리고 물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폐압 트래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압 트래버스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처럼 방위각과 방위를 구하고 경거와 위거를 구하고 배횡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위거와 배횡거로부터 각각의 배면적 값을 구해가지고 이 값들을 모두 더해서 반을 나눠서 구할 수도 있어요. 역시 무척 복잡해요. 그럴 때 단순히 이 주어진 좌표만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답을 달 겁니다. 자, 이 모든 주어진 좌표를 우리 분수식으로 표현하죠. 가급적 작은 수치 또는 0이 많이 들어간 거를 첫 번째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계산들이 간단히 처리되거나 아니면 0이 돼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좌표값 2,4를 이러한 순서상으로 써보죠. 자,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좌표값 8,6도 역시 밑에 분모 쪽에 x를 쓰고 위에 분자 쪽에 y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15,3 그리고 14,20 그리고 12,19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좌표 2,4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대각선 방향으로 쭉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거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자, 2분의 1에 가로하고 요거 곱한 거 12, 요거 곱한 거 24, 요거 곱한 거 300, 요거 곱한 거 266, 요거 곱한 거 48에서 파란 것들 써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기를 이번에 반대 방향의 대각선 방향의 곱이죠. 요 빨간 화살표대로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32, 그 다음에 요거 곱한 거 90, 요거 곱한 거 42, 요거 곱한 거 240, 또 요거 곱한 거 3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파란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650이고요. 요 빨간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442가 됩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차 208이고요. 물론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벗겨도 그냥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거의 반, 즉 배면적의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도형의 면적은 104m 제곱이 되네요. 자, 요하고 유사한 문제 하나만 더 다뤄보죠. 자, 17번 문제 한번 보죠. 고속도로 공사에서 측점 10의 단면적은 10이라는 지점의 단면적이랍니다. 이게 318m 제곱이 됐고요. 또 11번 측점에서의 단면적은 512m 제곱이 됐답니다. 또 측점 12에서는 단면적을 구했더니 682m 제곱이 됐대요. 그러면 측점 10에서 측점 12까지의 토량, 다시 말하면 볼륨이죠. 최적을 양 단면 평균법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측점 간의 거리는 20m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양 단면 평균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적을 구하는 세 가지 공식을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이러한 도형이 있어요. 이 A1이라는 것은 윗면의 단면적이고요. A2라는 것은 아랫면의 단면적이고 AM이라는 것은 중간, 미디움, 중간 지점에서의 단면적입니다. 그럴 때 A1과 A2와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단면 AM이 모두 평행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각주 공식이죠. 역시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고 요건 3분의 H에 A1 첫 번째 단면적 더하기 4AM 가운데 단면적의 4배네요. 더하기 A2 마지막 단면적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를 3분의 H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 H는 각각의 A1과 AM까지 또 AM과 A2까지 여기에 각각의 높이가 되겠네요. 이 각주 공식은 이 세 개의 단면을 이용해서 심슨의 제1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심슨의 제1법칙, 일명 3분의 1법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H, 그렇죠? 곱하기 첫 번째 단면과 마지막 단면, 그리고 4배의 중앙 단면을 이용해 줬어요. 그 다음에 2배 또 들어갈 건 없죠. 왜? 단면이 요 3개뿐이 없기 때문에. 자, 양단면 평균법은 말 그대로예요. 양 단면을 평균해서 이 평균 하나의 단면을 기본 단면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쭉 전체 길이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의 A1 플러스 A2 요까지가 뭐예요? A1 단면과 A2 단면을 평균해 준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2분의 L이 된 건 곱하기 L이라는 얘기고 이 L이 뭡니까? 이 전체의 길이죠. 그래서 양 단면을 평균을 먼저 한 다음에 전체 길이를 쫙 뭉개준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단면법이라고 있어요. 중앙단면법은 L 곱하기 AM 즉 가운데 센터의 단면적을 전부 다 그냥 밀어준 거죠. 위아래로. 그 단면 하나를 가지고 전체 단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단면법에 의해서 토량을 구할 때, 즉 최적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양단면 평균법이 가장 큰 값을 가져요. 그것도 과대한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각주 공식, 제일 좀 공식이 복잡하죠. 여기에 정확한 값과 비슷한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단면법이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구간 10과 11까지에서는 최적이 어떻게 구해집니까? 양단면 평균법으로 구하라 그랬죠? 자, 양단면 평균법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단면을, 양 단면을 평균한 다음에 길이를 곱해준 거죠. 그럼 양 단면의 평균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A1 더하기 A2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얼마?
단면의 측점간의 길이가 20m라 했으니까 이 h에 해당하는 값이 2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수치를 대입해주면 이거는 2분의 20이라고 쓸 수 있고, 첫 번째 단면이 318m 제곱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 단면이 512m 제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830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11에서 12까지, 측점 11에서 12까지의 구간이죠. 요걸 편의상 우리가 V2라고 할까요? 그럼 역시 공식은 똑같죠. 2분의 h에 a2 더하기 a3. 그럼 이것도 수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2분의 측정간 거리가 20m니까 2분의 20 곱하기 측점 11의 단면이 512니까 요거 512 집어넣고, 측점 12의 단면이 682m제곱이니까 집어넣으면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계산하면 11,94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3개의 단면에서 2개의 구간을 나눠서 구했죠. 첫 번째 10번 11 구간 사이에서 V1 구한 거는 8,303제곱미터. 그 다음에 구간 11과 12 사이의 최적은 11,940. 그러니까 전체 구간은 요 2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2,24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양단면 평균법을 계산을 했고요. 우리 양단면 평균법 외에 이 3개 중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각지 공식도 꼭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단면법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용어에서 다 뜻을 갖고 있어요. 중앙단면법 말 그대로 중앙단면을 가지고 전체를 밀어버린 거. 양단면 평균법 말 그대로 양단면을 평균한 값을 이용해서 전체를 밀어버린 것. 그 다음에 각주 공식, 요건 심슨의 제1공식을 통해서, 즉 일명 3분의 1 공식이라 그랬죠. 요걸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정확하다 그랬어요? 제일 복잡한 식이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각지 공식이 비교적 정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노선의 중심 말뚝, 이 말뚝의 간격이 20m래요. 이 중심 말뚝에 대하여 횡단 측량 결과에 예정 노선의 단면을 넣어서 면적을 구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길죠? 자, 노선을 쭉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횡단 측량을 해와요. 그럼 각각의 노선의 단면들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 노선의 단면을 넣어서 면적을 계산한 거랍니다. 단면 1의 면적은 78m제곱이고요. 단면 2의 면적은 132m제곱이랍니다. 그럴 때 단면 1에서 2까지의 토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 문제네요. 요건 단면이 2개뿐이 안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 단면을 이용해서 전체 토량을 구하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최적은 어떻게 써요? V는 자, 양 단면을 평균해 줄까요? 그럼 2분의 1에 첫 번째 단면 더하기 두 번째 단면이 될 거고요. 곱하기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H. 그래서 2분의 H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A1 더하기 A2. 자, 이제 공식이 찾아졌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2분의 자, H. 여기서 H는 얼마예요? 중심 말뚝의 간격이죠? 20m랍니다. 곱하기 첫 번째 단면 얼마? 78m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단면은 얼마? 132m의 제곱.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2100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예, 어려운 문제는 없죠? 자, 그러면 19번 문제를 또 풀어보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 지형의 최적을 각주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A1의 단면적이 456.32m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2 마지막 지역의 단면적이 463.58m제곱.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단면이 473.25m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L의 길이, 전체 길이가 100m랍니다. 그럼 각주 공식은 어떤 공식이었죠? 예, 심슨의 제1법칙을 사용하는 공식이었어요. 그러면 제1공식은 뭐죠? 일명 3분의 1 공식이었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요거 단위 길이 L 요건데 이 전체가 지금 100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요 L의 반임은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면적 더하기 마지막 단면적, 그 다음에 4배 해줘서 가운데의 단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써요? 3분의 자 L이 100이 들어가면 안 돼요. 50이 들어가야 돼요.
3분의 50 곱하기 첫 번째 단면적 456.32m의 제곱 더하기 4배의 473.25의 미터 제곱 더하기 요 마지막 단면적 463.58m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이제 단순히 계산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46,881.667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요것도 이제 각조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단순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해결한 것처럼 각조 공식 외에도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단면 평균법이나 중앙단면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했었죠. 각조 공식이 제일 복잡한 공식이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다 같이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각조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요거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법에 의한 예제들 4개를 풀어봤어요. 다음부터는 점고법을 이용해서 최적을 구하는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20번 문제. 각 꼭지점의 표고가 다음과 같을 때 최적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뭐예요? 단면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 높이를 구해서 그 최적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단면을 이용한 단면법과는 조금 다르게 점고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 점고법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도형의 형상으로 지역을 구획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 이렇게 단순한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서 각각의 모서리점, 꼭지점에 해당하는 높이를 찾아내고 그래서 각각의 평균 높이와 요 일률적인 도형의 면적을 곱해서 토공량을 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획 방법에 따라서는 4분법과 3분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4분법과 3분법에 대한 문제는 21번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할 거고 이번 문제에서는 점고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 단순하게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예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라색의 사각형이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핑크빛의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스름한 삼각형이 있네요. 자, 그러면 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면적 곱하기 높이지요. 근데 여기 15, 10, 9, 15, 10 요 값들이 뭐예요? 높이 값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에서 이 최적을 구하려면 일단 면적을 구한 다음에 평균 높이를 곱해주면 최적이 되겠네요. 그럼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가로가 10m, 세로가 10m예요. 그게 여기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의 평균 그러면 요 15와 10과 10과 5 요 4개를 모두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 단면적과 높이를 곱해서 최적을 계산하면 1000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핑크색 직각삼각형을 따져볼까요?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밑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면 얼마? 요 길이가 10이네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8. 그러니까 요게 바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점의 평균 높이 어떻게 구해요? 요거 10m, 요거 9m, 요거 5m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면 즉 3으로 나누면 평균 높이가 나오겠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 단면적 곱하기 평균 높이를 해서 계산하면 320m 세제곱이 나오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요 노르스름한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밑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똑같죠? 밑면 얼마? 10m. 높이가 10m니까 나누기 2 해준 게 바로 요게 삼각형의 면적을 쓴 거고 그 다음에 평균 높이는 얼마예요? 요 3개 5m, 요거 9m, 10m 요거의 평균 높이 그러면 3개를 더한다면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 단면적과 요 높이의 평균 요걸 곱하면 400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최적은 요 정사각형의 최적, 직각삼각형의 최적, 삼각형의 최적을 모두 모조리 깡그리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320, 400을 몽땅 더해서 1720이라는 최종 최적을 구합니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높이를 따질 때 그 높이를 평균에서 따졌다는 것에 착안하시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의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부터는 점고법을 이용해서 최적을 결정하는 예제를 다룰 겁니다. 자, 우리 점고법 앞에서도 얘기했죠. 간단히 이 점고법을 말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점이 있고 그 점에서의 높이가 있고 그러한 높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점고법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도형으로 하나의 토지를 구획을 다 나눕니다. 사각형이면 사각형, 삼각형이면 삼각형 이런 식으로 전 토지를 하나의 도형으로 구획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도형, 사각형이나 삼각형 여기에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모든 꼭지점에서의 높이 값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최적을 구하는 방법이 점고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구획할 때 사각형으로 나누면 사분법이라고 얘기하고 삼각형으로 나누면 삼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분법과 삼분법에 대한 공식이 약간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유도하지는 않고요.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설명하고 그 설명된 공식에다가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집어넣어서 최적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죠. 21번 그림과 같은 지역의 토공량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죠. 이러한 전체 지역을 일률적인 사각형 3개로 쪼개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의 사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가 있죠. 예,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사각형의 모서리마다 즉 꼭지점마다 높이가 나와 있어요. 여기 1m, 여기 2m, 여기 3m, 여기 2m, 여기 2m, 여기 3m, 2m, 2m 이렇게 그 꼭지점에서의 표고, 높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지역의 최적을 구하는 방법은 자, V라고 표현하죠. 볼륨 4분의 A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H1 더하기 H2를 시그마에서 2를 곱해주고 H3를 시그마에서 3을 곱해주고 H4를 시그마에서 4를 곱해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썰 민 사람들은 벌써 눈치챘어요. 색깔을 왜 나눠놨을까요? 자, 요 H1이라는 거는 요 빨간 값들이 해당됩니다. 1, 3, 2, 3, 2. 요건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모서리가 하나예요. 즉 꼭지점 하나짜리입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의 H2 요거와 요거 두 개 있죠. 요거는 꼭지점 몇 개가 만났어요. 그렇죠. 이도형에서 꼭지점 하나, 이도형에서 꼭지점 하나, 꼭지점 두 개가 만난 거네요. 역시 이것도 이도형에서 꼭지점 하나, 이도형에서 꼭지점 하나, 두 개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썸메이션 다 더해가지고 뭐를 곱해줬죠? 2를 곱해준 게 공식입니다. 그럼 녹색을 볼까요? 요거 H3라고 돼 있는 거네요. 요건 모서리 몇 개가 만났어요? 요 도형에서 하나, 요 도형에서 하나, 요 도형에서 하나, 3개가 만난 거네요. 물론 여기선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3개가 만난 건 하나뿐이 없네요. 그러면 요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하나를 쓰고 뭐 다 더하나 마나 상관없죠?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를 곱해줬어요? 3을 곱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4개짜리가 있나요? 없나요?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요거 이해 가시죠? 왜 색깔을 나눠놨는지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공식의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자, 이거는 4분의 10 곱하기 20m. 이건 뭐예요? 아하, 요건 면적이네요. 여기 일률적인 크기로 쪼갠 사각형 하나의 면적.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빨간 거 1, 2, 3, 2, 3 요거를 다 더해서 얼마를 곱해줘? 곱하기 1 곱하기 1 생략됐습니다. 더하기 2배. 자, 이제 모서리 2개짜리 요거와 요거였죠. 그래서 2 써주고 곱하기 2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3개짜리 요 하나뿐이 없죠. 2 써주고 곱하기 3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각형의 모양으로 전 지역을 모두 쪼개서 최적을 구하는 4분법에 의한 최적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이제 단순히 계산하면 되죠. 1250이라는 최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와 비슷한 예제 하나만 더 다루어 보지요. 네, 계속되는 4분법에 의한 점거법 예제입니다. 22번 보죠. 각 부지에서 꼭지점의 표고가 다음과 같을 때 절토량과 성토량이 같도록 정지하려면, 즉 높이를 쭉 맞추겠다는 얘기겠죠. 시공 기준고는 얼마가 되는가. 예, 요거는 먼저 최적을 구하고 나서 그 최적에 의해서 기준 높이를 계산해내는 그런 문제네요. 자, 먼저 최적을 구해보죠. 자, 최적은 어떻게 썼죠? 4분법이에요. 4분의 A, 면적이죠. 사각형 하나의 면적 곱하기 시그마 H1, 꼭지점이 하나가 만나는 것들 플러스 2배 H2의 시그마, 요거는 모서리가 2개가 만나는 것들이죠. 더하기 3 곱하기 H3, 모서리가 3개가 만나는 것들의 모든 합 시그마, 더하기 4배의 모서리가 4개가 만나는 점 시그마를 하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어진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 줄까요? 그럼 4분의 단위 면적이 얼마예요? 15 곱하기 10이네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15 곱하기 10이 여기 들어갔네요. 자, 하나짜리 요거 있죠. 9.5, 8.7, 8.5, 11.5, 12.5. 네, 여러분 보시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국가시험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절하게 안 줘요. 지금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연습해서 눈에 빨리 띄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요걸 다 더하고 그 다음에 2배를 해주길. 어떤 거? 2개짜리가 만난 거. 요 놈 10.5가 2번 만났고 9.5가 2번 만났고 여기 11.5가 2번 만났고 맨 밑에 10.0이 2번 만났네요. 자, 요거를 다 더해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또 이번에 3배죠. 곱하기 3개짜리가 어떤 게 있나요? 요거 하나 둘 셋 9.8, 요거 하나뿐이 없네요. 요거에다가 3배를 곱해주고 더하기 4배는 여기 하나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모서리가 4개 만난 점 요거 하나가 있네요. 10.5 곱해주면 요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7691.25 입방미터가 나옵니다. 자, 최적이 나왔죠. 그러면 최적은 하나의 사각형의 면적 곱하기 사각형의 개수, 그쵸? 여기 지금 5개 있는 거고 곱하기 높이, 이게 해야 전체 최적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V0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시공 기준고를 찾으라 그랬죠. 즉 높이, 이 H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H는 어떻게 써요? 이 NA를 나눠주면 되죠. 양변에. 그럼 NA분의 V의 제로이고 V0 위에서 구했죠. 그러면 V0 얼마죠? 7691.25였고요. 요거 나누기 뭐를 해줘요? 자, 개수가 5개이고 단위 면적이 15m 곱하기 10m죠. 요거 계산하면 10.255m가 나옵니다. 이게 시공 기준 높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가지 예를 다뤄봤어요. 이 두 문제는 전부 4분법에 의해서 최적을 구하고, 지금 이 문제는 최적을 구한 다음에 높이까지 구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 3분법에 대한 예제를 하나 다뤄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3분법에 의한 최적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사각형으로 기본 단위를 쪼갠 4분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조금 달라지네요. 3분법에 의한 계산이에요. 자, 문제를 읽고 풀이를 하면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지역의 토공량과 계획고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앞에서는 우리 사각형을 기본 단위 면적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삼각형을 기본 면적으로 한다는 게 달라졌군요. 그래서 식도 약간 달라집니다. 자, 먼저 최적을 구해볼까요? 예, 최적은 3분의 A. 요게 달라졌군요. 앞에서 4분법에서는 4분의 A였어요. 그쵸? 하지만 여기는 3분의 A. 이 A는 뭐예요? 하나의 삼각형의 면적이죠. 즉 균이란 동일한 삼각형의 크기,
그 면적이에요. 그러면 요거 3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요건 똑같네요. h1 하나짜리는 1배 곱해줬고 h2 2개짜리는 이 시그마를 해서 2배를 곱해줬고 3개짜리는 시그마를 해서 3배를 곱해줬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8개짜리까지 나올 수가 있군요. 이거는 앞에 4분법은 4개짜리가 맥시멈이었죠. 하지만 3분법에서는 8개까지 모서리가 만날 수가 있다. 좀 더 세분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식이 복잡하다. 다른 말로 하면 4분법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3분의 a 요거만 달라지는 거 외에는 앞에 4분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죠. 자, 여기서는 제가 앞에서처럼 색깔을 구분을 안 했어요. 우리가 두 개의 예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골라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카운트한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지워버리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계산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지워가면서 카운트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3분의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0.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쵸? 그래서 이게 A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짜리가 어떤 게 있죠? 여기 1.2 하나 있네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하고 2배, 2개짜리는 어떤 게 있어요? 여기 1.5 요게 2개짜리고 1.6 요거 2개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로 가서 1.4 요게 2개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1.4 요게 2개짜리고 마지막 줄에 1.6 요게 2개짜리고 1.8 요게 2개짜리 그리고 1.9 요게 2개짜리네요. 자, 요거를 다 집어넣고 더하기 3배에 자 3개짜리는 어떤 거 있나요? 요거 하나 있네요. 2.0 하나 둘 3개 맞죠? 요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더하기 4 곱하기 자 4개짜리는 요거 있네요. 2.0 하나 둘 셋 넷 4개 모서리가 맞는 거 요거 외에는 없죠? 그 다음에 더하기 5배짜리 있나요? 없어요. 6배짜리 있나요? 없어요. 7개짜리 있나요? 없고 8개짜리는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1786.667 세제곱미터가 나오네요. 자, 문제는 두 개예요. 지금 토공량도 구하라 그랬고요. 계획거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계획거는 앞에 문제에서 구했죠. 자, 전체 면적은 어떻게 쓴다? 도형의 개수 곱하기 여기선 삼각형의 개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기본 단위 면적 A 곱하기 그 다음에 계획고 H를 쓸 수가 있죠. 그럼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N 곱하기 A를 나눠주면 되니까 N 곱하기 A분의 V0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V0 위에서 구했죠? 1786.667 그 다음에 N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곱하기 삼각형의 기본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즉 20 곱하기 10 나누기 2 요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787m라는 계획고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4분법에 대한 예제 2개, 3분법에 대한 예제 하나, 이 두 가지 유형의 점고법을 통해서 최적을 구하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고법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적 결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등고선법에 의해서 최적을 결정하는 거, 이 두 가지 예제를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면적과 최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공부했는데 이제 면최적 측량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죠. 자, 최적 결정하는 등고선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등고선법은 최적 측량의 응용 부분이고 지금 24번과 같은 경우에서는 각주 공식을 활용해서 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각주 공식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맞아요. 심슨 제1법칙에서 면적을 구하던 거를 최적을 구하는 걸로 응용을 한 거였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심슨 제1법칙과 제2법칙은 뭐예요?
직거를 내려서 면적을 결정하던 거였는데 이게 최적을 결정하는데도 응용이 되네요. 요것도 염두에 두고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0m 간격으로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릉지에서 구릉지에서 등고선을 따라서 면적을 잰 겁니다. 구적기로 면적을 구했습니다. 구적기, 플래니미터죠. 예. 이 플래니미터는 현장에서 바로 면적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오차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등고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삐뚤삐뚤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대 측량에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면적 결정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구적기로 면적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단면적을 얻었어요. A0란 놈은 100m제곱이죠. A1은 570, A2는 1480, 점점점 커지겠죠. 다음 등고선으로 가면 면적이 넓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A3는 4320m제곱, 그 다음에 A4는 8350m제곱이랍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단면적을 얻어냈을 때 등고선법에 의해서 최적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심슨 제1법칙, 즉 3분의 1 법칙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럼 V는 어떻게 쓸까요? 3분의 H 들어갔고요. 여기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그렇죠? 심슨 법칙 기억나죠?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더하기 4배를 해주기를, 첫 번째가 0으로 시작했으면 1, 3, 5, 7, 9 홀수 번째 값이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게 1이었다면 2, 4, 6, 8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공식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긴 다행히 A0, 0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배에 1, 3, 5 이렇게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5는 없죠. 그럼 1, 3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2배에 나머지 짝수죠. 2, 4, 6. 근데 2만 들어가면 돼요. 왜? 4는 아까 써먹었죠. 그래서 끝났네요. 이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3분의 H가 얼마였어요? 10m 간격. 우리 면적에서는 직거를 내렸을 때 직거의 등 간격이었고, 여기서는 등고선의 간격을 표현한 거네요. 그래서 10m가 들어갔고요. 곱하기를 첫 번째 값 얼마? 100. 마지막 값 얼마? 8350. 그 다음에 4배 해주기를 홀수죠. 1, 3, 5. 요거 A1, A3 요거 2개 들어가고, 더해주기를 2배에 어떤 거? 짝수 들어가겠네요. 1480.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만 단순히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103,233.33 m의 세제곱이라는 최적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각지공식, 즉 각지공식은 어디서부터 끌어온 거예요? 심슨 제1법칙을 가지고 온 거죠. 이러한 심슨 제1법칙을 응용해서 각지공식에 의해서 최적을 구하는 예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등고선법에 의한 최적 결정 문제예요. 이 문제 해설은 앞의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바로 문제 풀죠. 25번. 다음 그림과 같이 140m까지 댐을 축적하려고 할 때 저수량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네요. 그래서 100m 등고선까지 요까지의 면적은 2000m제곱, 요 110m 등고선까지는 면적이 5000m제곱, 그 다음에 여기 120m 등고선이 이루는 요 면적은 12000m제곱이고, 여기 130m 등고선이 이루는 요 면적, 요거는 25000m제곱, 그리고 140m 등고선이 이루는 요 면적, 요거는 47500, 그리고 150m 등고선이 만드는 요 면적은 62500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 뭐예요? 140m까지 댐을 축조한대요. 그럼 150m까지 물이 잠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요 150m까지 등고선의 내 면적은 계산에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여기를 우리가 A0라고 주면 요걸 A1, A2, A3, A4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바로 각지 공식에 의해서, 다른 말로 심슨 제1법칙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자, 최적은 어떻게 구해요? V는 3분의 H 곱하기 첫 번째 A0에 해당하는 면적 얼마? 200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A4에 해당하는
면적은 얼마예요? 47,500이죠. 요거 62,500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물이 넘쳐버려요. 그럼 저수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홀수 면적 요거 5,000과 요거 25,000 요걸 곱해서 4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배 해주길. 남은 거 뭐죠? 짝수 요 두 번째 해당하는 거 12,000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없죠. 왜? 네 번째 건 앞에서 우리가 써먹었으니까요. 됐네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64만 5천이라는 저수 용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재밌는 게 지금 여기서 그 문제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각주 공식으로 구하고 요 두 개는 양단면 평균법으로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섞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럼 나오는 문제에 맞도록 정확히 하나하나씩 스텝을 밟아서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조금 삐딱한 문제죠. 그런 케이스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자 하는 그 등고선법에서 최적을 결정하는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면적과 최적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면적과 최적을 결정하는 것은 지형 측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이 면적 같은 경우에 토지에서 그 면적의 크기를 재고 경계를 나눔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권에 개입된 문제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따라서 엄격히 측량을 해서 정확한 값을 구해야만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가 있죠. 또 이 최적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제 공사에서 이 물량은 바로 공사비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즉 경제적인 내용하고 바로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엄격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관측한 이런 측량 성과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면적과 최적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또 이게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도상에서 작업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형을 3차원 모델링을 한 이후에 컴퓨터상에서 빠르고 정확한 작업을 하게 되죠. 이 컴퓨터의 3차원으로 지형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라는 불규칙 삼각망을 구성해서 지형에 대한 3차원 실제 값들을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모델링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공사에서 물량을 산출한다든지 계획을 만든다든지 현재까지 달성해낸 공사의 진척 상황, 즉 공정을 파악하는 것도 무척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과 최적은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과 최적을 결정할 때 하나의 공식만 고집하지 말고 제일 자신 있고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공식을 통해서 또는 그런 식을 유도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놓으면 보다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적과 최적에 대한 모든 계산 문제들을 다 다루어 봤습니다.